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와 역사 갈등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해봅시다. 바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순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에 의한 역사 왜곡의 문제점,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자세 정말 많은데 오늘 한번 쭉쭉쭉 가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이 섬이 무엇일까요?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이 섬은 독도입니다. 독도는 누구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인가요? 초등학교 막 귀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귀따갑게.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유권을 누가 주장하고 있다고요? 일본이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봐야 됩니다. 일본의 독도 강탈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의 어디에? 그렇죠.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편입시킵니다. 러일 전쟁 중에 동해에서 전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켜요. 그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국의 독도가 반환돼요. 그러고 우리나라는 아무렇지 않게 독도를 우리 땅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영유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합니다. 2005년에. 다케시마라는 건 일본이 독도를 부를 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왜곡한 학습지도 요령 발간을 해요. 학습지도 요령이라는 건 학교에서 이걸 이렇게 가르치라는 걸 발간하게 돼요. 일본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땅으로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러자 우리의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지도 등의 기록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고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신증 동국 여지스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책이고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대한제국 고종 때 있죠. 고종 때 발표한 이 칙령과 삼국적양 지도, 그러니까 각 시대의 고지도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거, 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만든 지도까지도 많은 이제 기록들이 우리 땅이라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죠. 일본은 왜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건 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도 왜곡합니다. 그 실태가 일부 우익의 시각이 반영된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교과서를 만들려면 검정이라는 걸 통과해야 돼요. 나라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교과서에 이상한 소리를 써요. 예를 들어서 조재희 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역사 교과에 써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물론 선생님 사실 같지만 많은 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의가 안 된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이런 잘못된 문장을 안 돼! 이거 지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이런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주요 내용이 일본 고대 역사를 과장하고 근현대 시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것보다 선생님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징용과 징병의 강제성을 축소하고 위안부 서술도 제외해요. 미쳐버리겠죠. 이런 거 보면 미쳐버려요.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사람 죽이는 걸 정당화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친구를 귀싸대기를 후려치고 이 귀싸대기 후려친 이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당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걔가 맞은 애가 잘못했지만 선생님이 때린 건 또 잘못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당화라는 건 무섭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될 경우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일본 정치인의 어디 심사? 이건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게 돼요. 야스쿠니 신사는요, 선생님이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일본의 도쿄에 있고요. 흔히 전범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그 사람들을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배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는 중국이나 여러 전쟁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전쟁을 다시금 되풀이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몇몇 우익 정치인들이 여기에 가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센카쿠 열도나 북방 사도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으로 역시 이어집니다. 센카쿠 열도는 다오위다오라고 하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영토 분쟁이에요. 우리나라는 독도와 영토 분쟁이 있듯이 일본은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고요. 북방 사도는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곳곳에 있는 나라와 모든 나라와 영토 분쟁이 있고요. 중국, 우리나라, 러시아 등과 정치적 분쟁이 심하대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국가 통합을 유지하고 소수민족 통제를 필요로 하고 국가 정책성과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여러 연구 산업이 진행되는데요. 그것을 동북공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중국 동북지방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요,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시켜요.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거, 중국은 한족이 가장 많지만 그 위에 조선족 들어봤죠? 몽골족도 있고요, 위구르족, 티베족, 다양한 종족이 있는데 이 소수민족이 우리 자국의 역사다, 중국의 역사다라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동북공정은 동북 쪽에 있는 우리 조선족의 역사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곧 한국의 역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 역사가 중국의 지방정권의 하나다라고 하면서 중국사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 엄청 옛날 얘기예요. 지금 20년 전 얘기죠. 그때 막 해서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대응한다고 연구도 많이 하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고 막 했습니다. 결국 목적은 조선족의 소수민족 통제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통일됐을 때 그 간독, 조선족에 대한 이제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역사 자료를 해석하는 게 우리 고대사 전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점이고요. 주변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와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내에서는 이 소수민족이 독립하려고 하는데 그 독립함을 억제하는데 이 역사적인 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역사 왜곡 문제나 영토 문제에 둘러싼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랑 그렇죠. 이 역사 갈등 해소 필요성은 너무도 당연하죠. 역사 문제는 과거에 대한 연구지만 현실과 연장선상에 있는 오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 문제는 지금 우리 오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리고 너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필요하다. 너무 멋있는 말을 써놨죠. 교과서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역사가 없어진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이 어찌 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 역사라는 건 그러한 목적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건 여러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역사를 잘 배워서 스스로가 이용당하지 않게끔 하는데
이 역사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갈등에서도 우리가 이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처하고 관계 법령도 만들고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롯한 역사재단을 설립해서 연구도 지원해야 되고요. 민간 차원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학자들의 공동 연구 역사책 집필하고 객관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진짜로 공동 역사 교재를 제작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민간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서로 학술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도 발전된 매체들이 많아요.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 물론 다 중국에서는 볼 수 없네요. 하여튼간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거는 뭐 틱톡도 있죠. 뭐 여러분들 SNS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외국인 친구 사귀는 것도 쉽고요. 그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싶지만 역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나갈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찌됐든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국사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현대사로 찾아올 건데요. 현대사, 세계사의 현대사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6단원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대전, 이런 거, 냉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하는 족족 우리나라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았어요. 이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한국 현대사라는 부분은 논쟁이 너무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동의하지 않은지 나만의 논리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 나오는 말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말 다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역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왜 그런지 여러분들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고를 하셔야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이 현대사는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고등학교 가서든 어른이 돼서든 이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조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현대사로, 세계사 부분 현대사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고생 많았어요. 안녕.